우린 수소문 끝에 슬로우 로리스와 원숭이를 사냥하는 인력군을 만났습니다. Jadi misalnya order datang, ada pesanan 5 ekor atau 10 ekor. Nah, kita berunding sama tim teman-teman untuk berburu berangkat ke hutan. Setelah kita dapat, kita baru atur penjualan ke yang order, gitu, ke yang pesanan, gitu. Setelah itu ya kita untuk keuangan kita bagi rata, sistemnya kayak gitu. Jadi semua kita kerjakan sama-sama, bareng-bareng gitu. Kalau stres gitu, kalau kita posisi penangkapannya pas lagi apa istilahnya, tetap aja ada yang mati, tetap ada yang mati. 사냥꾼들이 노리는 건 길들이기 쉬워 상품 가치가 있는 새끼 로리스들. 고향에서 가족들과 작별한 채 중개상들의 차에 실려 10시간 남짓한 여행 끝에 다다른 곳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이곳엔 대규모 야생동물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요. 그중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우리에 갇힌 희귀한 야생동물들이 눈에 띕니다. 사이테스에 속하는 멸종위기 동물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력한 숙주로 추정되는 박쥐까지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향에서 이곳으로 온 슬로우 로리스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banyak yang dilindungi banyak. Tapi kalau yang pasar sini nggak jual yang itu, kayaknya nggak jual, nggak berani. Emang pernah itu ada kejadian apa gitu? Di sini sering ada raja. Oh gitu ya. 시장 깊숙한 곳에서 원숭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창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새끼 원숭이들 사이에서 마침내 슬로우 로리스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50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단돈 4만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Umurnya berapa? Ya, 8 bulan. 8 bulan. Pak. Tidak ngikut. Ampun deh, lepas aja. Ini gini caranya begini. Ini paling sini, ya, ngambilnya kaki belakang. Ya kurangnya dikit lah. Masa ya nggak bisa kurangnya dikit. Paling gampang kok pisang doang kalau sore jelang malam aja. Malam kasih makannya. 상인들은 슬로우 로리스가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안심시킵니다. 야생에서의 습성대로라면 위협을 느꼈을 때 팔 안쪽에 독을 묻혀 무는 게 정상인데요. 이 새끼 슬로우 로리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린 오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상인들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이빨을 잘라버렸던 것이죠. 동물들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야생동물들. 과연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있을까? 좀 더 규모가 큰 시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상인들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새끼 원숭이들은 겁에 질린 채 울부짖습니다. 우린 또다시 슬로우 로리스를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단속이 심해진 탓인지 여행객을 가장한 취재진의 작은 카메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Bisa aja kalau bawa aja nggak apa-apa, pakai koper masukin nggak masalah, itu ngumpet kalau. Ya saya tuh bapak mintanya berapa? Kalau di sananya juga udah nggak jauh dari 2 juta. 슬로우 로리스를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게 서류를 위조해 줄 수 있다는 상인들. 놀랍게도 단속 공무원이 있어도 불법 거래가 묵인되고 있었는데요. 45만 루피아예요. 이거 혹시 한국 갖고 갈 수 있나요? Ini bisa bawa ke itu, ke Jepang? Bisa, kalau kita urus suratnya di karantina.
불법을 눈감아주는 공무원에 이어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분이 한 명 사갔대요, 어제. 한국 사람이? 네. 거래가 금지된 슬로우 로리스는 어떻게 한국인에게 팔릴 수 있었을까요? From the cases that I've seen, hidden in the suitcases or strapped to the body of the person who's smuggling them. And this, not just with slow lorises, but with reptiles, with monkeys and other animals.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 밀수꾼들의 옷과 수화물에 숨겨진 야생 동물들은 전 세계로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마약과 무기에 이어 세 번째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거대한 야생동물 밀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과 힘겨운 이별을 한 뒤 애완동물이 될 준비를 마친 야생동물들은 답답한 가방에 담겨 또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낯선 땅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고향 아프리카 수단에서 무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한국에 밀수된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그 사막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종을 구분 못하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밀수를 하는 거를 이제 환경청하고 세관하고 같이 사건에서 적발하게 된 겁니다. 밀수꾼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막 여우로 알고 있는 페냉 여우는 국제적 멸종 위기 종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반면 얼굴이 비슷하고 수입이 가능한 샌드 여우로 속여 수입하려다 그만 들통이 났습니다. 지난해 밀수꾼의 수화물에서 적발된 22마리의 페냉 여우들. 큰 귀를 가져 소리에 예민한 녀석들은 시끄러운 비행기 소음과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온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개홍역이라는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그들의 여행 끝에서 우리가 지켜본 것은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한 사막 여우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22마리 중 살아남은 여우는 5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좁은 공간 내에서 데리고 있고 먹이나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동물들 중에는 그 수송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수송열이라는 게 있는데 세균감염이 확산이 돼서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송을 한다는 것이 동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겁에 질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사막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사막 여우들. 이들의 여행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얼굴이 너무 예뻐서 혹은 독특해서 사람들은 야생 동물을 키우는지도 모릅니다. 예. 하지만 야생 동물들이 아프면 그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버려집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평생 한쪽 눈을 볼 수 없게 된 로리. 하지만 고향에서부터 이곳에 오기까지 악몽 같은 순간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유튜브 속 깜찍한 외모에 반했던 우리는 밀림에 살던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사람의 집까지 올 수 있는지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궁금증에서 시간을 거슬러 따라가 본 이들의 여행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갖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없었더라면 대자연에서 가족과 함께 일생을 보냈을 야생동물들. 과연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새끼를 잡는다는 뜻은 100% 엄마를 죽인다는 걸 뜻합니다. 새끼를 놓고 달아나는 엄마는 절대로 없습니다. 새끼를 뜯어와서 엄청나게 웁니다. 새끼가 정말 괴롭게 웁니다. 그걸 만약 본 사람이면 그걸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남는 게 그 시장에 오는 것이고, 거기서 또 배를 타서 거기서 수많은 개가 죽고 거기서 남는 게 한국 또는 여러 나라의 등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For every loris that makes it to the pet trade, roughly 10 individuals will have died. And we really, the big problem is the people on the other side. It's not the traders, it's not the hunters, it's the people on the other side. So if the demand goes down, there's no reason to catch them anymore. It's so easy. You don't get them as a pet. You leave them alone. That's all you have to do. You just leave them in the wild where they're happy, and that's all they want is to be left alone. 슬로우 로리스의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야생동물 구조센터. 밀수로 인해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곳입니다. 이곳에 60여 마리의 슬로우 로리스들이 살고 있는데요. 밀수 과정에서 다친 심한 부상으로 치료 중인 녀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밀수꾼의 트럭에서 구조된 슬로우 로리스들로 수송 스트레스로 인해 발견 당시 처참한 상태였는데요. 결국 17마리가 숨을 거뒀습니다. 다행히 구조센터의 따뜻한 보호의 손길 아래 건강을 되찾은 녀석들도 있습니다. 먹성 좋은 빌리와 리아입니다. 두 녀석의 상태를 두고 연구원들 사이에서 진지한 회의가 벌어졌는데요. 만약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면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생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체중을 재보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가장 걱정인 건 잘려나간 이빨입니다. 다행히 이빨 하나를 제외하곤 상태가 좋습니다. 연구원들은 리아와 빌리를 야생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정든 구조센터를 떠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슬로우 로리스들. They are originally actually from the Garut Regency too. So in a sense they're going home. 참으로 먼 길을 돌아온 고향. 과연 방생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한 모양입니다. 야생에 풀어주더라도 위치 추적기를 달아 관리해야 하는데요. 리아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지켜보는 로버트는 착잡한 마음을 달랠 길 없습니다. 한 마리의 슬로우 로리스를 야생에 돌려보내기까지 무려 20마리에 달하는 로리스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빌리의 차례입니다. 빌리 역시 위협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얼음 동작 자세를 취하는데요. 굳어버린 빌리의 자그마한 손을 슬며시 잡아주는 로버트. 부디 힘을 내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시간. 리아는 쏜살같이 나무 위로 향합니다. 이제야 고향에서의 옛 추억을 떠올리기라도 한 걸까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봅니다. 이번에는 빌리의 차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던 녀석. 그런데 자신을 돌봐주던 연구원들에게 마치 인사라도 하듯 뒤돌아보는 빌리. 응원의 손길을 받고 또다시 용기를 내보는데요. 과연 빌리와 리아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평화롭던 고향에서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